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나오셨어요. CBS 김광일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주목할 뉴스 어디부터 갈까요? 고발장을 누가 썼나? 예, 윤석열 총장 재임식이 검찰이 여권 인사 고발을 야당에 요청했다. 이른바 대리고발 사주 의혹. 네, 그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 의혹을 처음 보도한 탐사보도 매체 뉴스버스 측은 앞서 입수한 고발장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예. 총선 직전이었던 지난해 4월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전달했다는 그 고발장입니다. 네. 그 A4 용지 20장짜리였는데요. 고발인은 빈칸이었고 피고발인은 최강욱, 유시민 등 범여권 인사와 뉴스타파, MBC 취재진 등 13명이 적혔습니다. 네. 채널A 검언 유착 의혹과 윤 전 총장 부인 주가 조작 의혹이 모두 정치 공작에 따른 거짓말이다라고 라는 취지로 고발장에 적혔습니다. 네. 뉴스버스는 이 고발장이 검찰에서 김웅 의원을 통해 미래통합당에 전달됐다고 보도했는데요. 진위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손준성 검사는 고발장 작성 안 했고 김 의원에게 자료 송부한 적 없다 이렇게 밝혔고요. 네. 김웅 의원은 최강욱 의원 사건을 당에 직접 설명한 일은 있지만 나머진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대검 차원의 진상조사와 법무부 사실 확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이 문제 놓고 뭐 논란이 좀 오갔죠. 네, 한참을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검찰 개입 정황이 충분하다. 반면 국민의힘은 터무니없는 기사에 부화 내동한다. 그러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수사 전환까지 고려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답답해요. 저는 좀 속 시원하게 알고 싶어요. 이게 상당히 복잡하고 답답하고 또 핵심 당사자들이 기억을 못한다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 답답해지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어제 공개된 것이 김웅 의원하고 미래통합당 관계자, 이거 전달받은 미래통합당 관계자의 텔레그램. 네. 근데 이거는 뉴스버스 전혁수 기자가 직접 봤다고, 이거 캡처된 걸 본 게 아니라 그 휴대전화를 직접 봤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제보자 A 씨라고 하죠. 제보자 A 씨랑 같이 이렇게 뭐 대화를 나누던가 저녁을 먹던가 하던 중에 이런 게 있다고 하면서 전화기를 꺼내서 그 시점으로 쭉 올라가면서 보내준 거기 때문에 예. 조작의 가능성은 100% 없다라는 게 전혁수 기자의 주장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어제 그 고발장이 여러 언론을 통해서 이제 보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전달된 것으로 알려진 고발장 내역이. 예. 근데 이제 실제 이제 최강욱 당시 후보였죠.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미래통합당이 고발을 했는데 이 전달됐다는 내용과 실제 고발장이 내용이 거의 똑같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요거 사실관계 좀 정리할게요. 8월에 미래통합당 차원에서 실제 고발이 있었습니다. 그건 이제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뭐 야당에서 고발할 수 있는 거니까 고발이 있었는데 이 고발장 내용은 우리가 몰랐죠. 이 8월 고발장 내용이 어제 KBS 단독 보도로 나왔고요. 뉴스버스가 손준성 검사와 김웅 의원 사이에 주고받았다고 얘기하면서 내놓은 그 4월 고발장 그 두 개를 비교해 보니 거의 유사, 거의 일치한다는 겁니다. 예. 이게 새로 지금 드러난 거거든요. 예, 그렇죠. 그리고 김웅 의원 같은 경우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당에 전달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그리고 검찰 측에서 작성된 문건이라면 검찰에서 밝힐 일이고, 그리고 본건 자료가 진실한지 여부는 제보자 측에서 밝힐 문제다라는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거가 조작될 가능성은 거의 없고, 실제 그러니까 김웅 의원이 미래통합당에 전달한 것까지는 거의 이제 뭐 사실로 이제 확인이 됐다라고 볼 정도로 이제 증거가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손준성 검사가 그걸 보냈다는 건 직접 보낸 게 아닐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텔레그램은 제가 김광일 기자한테 보낸 다음에 김광일 기자가 김준일 기자한테 보내도 처음 보낸 그렇죠. 제 이름이 계속 뜨거든요. 그러니까 저하고 김준일 기자하고 직통을 한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손준성, 김웅, 미래통합당 이렇게 이 두 번의 연결고리가 있는데 그 중간에 한 번 더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네. 확실한 거는 김웅 의원이 미래통합당 관계자한테 보낸 것은 거의 확실하다. 그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한테 보냈는지 여부는 부인을 하고 있지만 그것도 강한 의심을 받고 있다. 이 정도로 이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고발장이 정말 손준성 검사가 최초로 작성해서 대리고발하라고 한 거냐? 요게 이제 핵심인 거예요. 아니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뭐 미래통합당에서부터 시작이 된 고발장이 거기로 가서 왔다 갔다 조력을 하고 뭐 왔다 갔다 하면서 혹시 그 8월 것이 나온 게 아니냐. 이런 추정이 하나 가능해졌어요. 어젯밤에 8월 고발장 내용이 공개가 되면서.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 과정에 손준성 부장 지금 이제 차장급이죠. 손준성 검사가 개입하고 또 관여하고 조력을 했다면 네. 손 차장 검사가 지금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사람 중에 하나라는 점에서 윤석열 총장의 측에 어느 정도 또 악재가 될 거라고 좀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내용들은 뭐 저희가 수사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온 조각을 가지고 이렇게 추리를 해보는 겁니다.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는 단계인데요. 잠시 후에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가 출연합니다. 물론 이준석 대표도 수사권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당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지금 듣고 아마 뭐 감사를 시작했을 거예요. 그 이야기들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하죠. 이거 하나만 더 이야기. 말씀드리면은 지금 어쨌든 미래통합당에서 나온 거잖아요. 이게 미래통합당 관계자가 이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현재 국민의힘 측 국민의힘. 관계자로부터 예. 받았다고 예. 뉴스버스가 그럼 말합니다. 이게 누구냐? 사실은 굉장히 특정될 수 있다. 당에서는 알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그런 이 관계자가 어느 캠프에 뭐 이렇게 같이 손을 잡고 한 거 아니냐, 이런 각종 음모론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돌아다니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뭐 나오고 있어요 지금. 자해인가요 그러면? 예, 그러니까 뭐 네, 제가 그런 식으로 물을게요. 제가. 직접 한번 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그리고 잠시 후에 좀 질문을 더 해보도록 하고 두 번째로 갈까요? 예. 제가 왜 상위 12%입니까? 이거 재난지원금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어제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되면서 곳곳에서 형평성 논란이 터져 나왔습니다. 불만은 특히 소득 수준이 지원 대상에 아슬아슬하게 걸려서 탈락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제기됐는데요. 월세방 사는데 재난지원금도 못 받냐? 더 비싼 집에 사는 부장님은 받는데 나는 맞벌이 한다고 못 받는 게 말이 되냐? 이런 반응이 적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도 있었어요. 예. 저 사람 받는데 왜 내가 못 받지? 이런 반응들이 꽤 있었어요. 상당합니다. 예. 월급이 많아도 자녀가 많은 가구는 지원금을 받고 월급이 적지만 가족도 적은 경우는 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한 건데요. 네. 가구 수에 따라 소득 수준을 다르게 평가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준이란 점에서 실제 소득이나 재산 수준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많았습니다. 아울러서 어제 한때 일부 카드 앱이 신청 서비스로 제대로 연결되지 않으면서 재난지원금 신청자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카드사들은 정부 서버가 문제일 거라고 추정했지만 행안부는 자체 서버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렇게 저 사람이 받는데 내가 왜 못 받아?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 살지 않는 게 확실한데 이런 얘기가 왜 나오게 된 거죠? 이게 산정하는 방식이 되게 복잡했는데 일단 어떻게 하냐면은 1인 가구는 1인 가구끼리 12% 빼고 2인 가구는 2인 가구끼리 12% 빼고 이런 식이에요 지금 이게. 그런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 언론에 알려진 것보다 기준치가 조금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연봉이 같아도 보유하고 있는 자산 같은 게 있잖아요. 토지, 건물, 선박 이런 것도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건강보험료였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죠. 직장 가입자랑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차이 큰 거 아시죠, 여러분? 고그에 하나가 들어있고 그럼 보험료는 뭘 기준으로 합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리고 따로 살아도 이를테면은 본인이 소득이 없고 부모한테 돈을 받았으면은 본인이 신청하는 게 아니라 부모하고 같은 세대로 봐가지고 재난지원금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6월 30일을 세대 전입으로 이제 기준으로 했는데 네. 그 이후에 이사한 경우에는 또 따로 살아도 이게 기준이 안 되고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리고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 신고한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6월 건보료가 책정이 됐거든요. 그럼 올해 완전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난 소득이 없는데 못 받았다 이런 불만들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요.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해죠. 다음 해 7월부터 지역 가입자의 경우 지금은 이제 소득과 재산이 같이 합산되는 방식으로 계산이 되고 있는데 소득을 중점으로 계산하고 재산은 최대한 빼는 방식으로 내년 7월부터 좀 개정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훅뉴스에서 한번 지금 제대로 짚은 적이 있었는데 있었죠, 김광일 기자가. 그거를 이제 청와대에서 보고 이후에 어떤 조치들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광일 기자가 취재했던 그분은 구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번 사례에서 딱히 구제가 되진 않았지만 앞으로 내는 건강보험료에서 그
중하위 소득자들 같은 경우에 크게 좀 감면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짚어봐야 될 게요. 네. 노숙인들 같은 경우에 이번 재난지원금에서 또 빠지는 경우가 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떡해요? 재난지원금 받으려면 우리가 신용카드나 또 휴대전화 같은 게 좀 있어야 되는데 예. 그게 없는 경우에는 자기가 그 주소지가 있는 곳에 그 주민센터에 직접 가서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주민센터 가서 신청하면은 뭐 저 지역 화폐나 네. 아니면은 뭘 준다면서요. 뭐 카드 준다면서요. 근데 지불 카드. 이를테면 전남 신안군에 주소지를 둔 노숙인이 서울역 근처에 살고 있다면 교통비가 없어서 거기 가지 못한다면 받기가 어려울 수 있겠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재난지원금, 그러니까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네. 재난지원금을 받은 노숙인이 11%에 불과했다라는 이런 조사도 있었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그때부터 이런 문제들은 지적이 되었던 건데 이번에도 또 고쳐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하위층, 가장 어려운 분들이 이 혜택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구멍이 있는 거군요. 네. 이것도 신경 써주십시오. 하나만 더 보죠. 탈영병 잡는 드라마에 정치권도 빠졌다. 저는 못 봤거든요. 아니 앞에 조금 봤어요. 좀 봤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다가 좀 힘들더라고요.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 좀 잔인한 장면들이. 그래서 끝까지 한 편을 못 봤거든요. 지금 정치권이 들썩들썩합니다. 그 드라마 이름이 DP입니다. DP. 네, 이 드라마가 인기를 끌면서 몇몇 대선 주자들도 여기에 한마디씩 보탰습니다. DP는 군 헌병대 탈영병 체포조를 중심으로 군 내부 가혹 행위를 묘사한 넷플릭스 드라마입니다. 20, 30대 젊은 층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네.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는 어제 페이스북에 저도 군부대에서 방위 소집을 1년 6개월 경험했다. 고참들의 가혹 행위는 그때도 참 심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네. 이어서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일, 그러니까 가혹행위죠. 가혹행위를 당한다는 건 참 가슴 아픈 일이라며 모병제와 지원병제 전환이라는 자신의 공약을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자 유승민 후보 부조리 폭력과 모병제 전환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다. 아직 모병제를 못할 이유가 더 많다. 군대 자체를 개혁해야 한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산업재해로 군대를 가지 못했지만 모욕과 불의에 굴종해야 하는 군대 반드시 바꿀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넷플릭스 드라마인데 한 편이 아니잖아요. 예. 몇 편 되는 거잖아요. 6편이고요. 시즌 1. 원. 시즌 1이 6편. 저도 다 못 봤는데 대선 주자들 그 바쁘신 와중에 다 보셨나 봐요. 신기해요. 유튜브에 요약본이 있으니까 아마 그거 보셨을 것 같고요. 그래요.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징병제 폐지, 모병제 하겠다라고 하니까 유승민 후보는 또 모병제 전환은 아직 시기상조다 반대하고 정치권이 들썩였고요. 어제 국방부가 이례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또 워낙 화제니까 예. 정례 브리핑에서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병영 환경이 바뀌었다. 그때하고는 지금은 이게 배경이 2014년인 거죠? 2014년 군대. 예. 그래서 개인 휴대전화도 있고 신고할 수 있는 채널이 있다라고 했지만은 어제 로통뉴스란 곳에서 군사병원 가혹행위 판결한 거를 2년 동안 40사건이 있었다라면서 보도를 했어요. 최근인 거죠. 최근인 건데 거기에서는 뭐 전기 파리채로 지지고 관물대에 가두고 당구 큐대로 때리고 이런 내용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다.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이런 보도들이 나왔죠. 하여튼 많이들 지금 문자들도 저희 보내주고 계시는데 현실은 더 잔인하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지금 완전히 개선됐다, 완전 달라졌다는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이야기도 있고 한데요. 군대 다녀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 이 두 분도 잘 몰라요. 다녀오신 지 좀 됐어요. 20년이 넘었습니다. 문자 주십시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